안녕하세요. 미추홀구의 소식을 속속들이 살펴 핵심만 쏙쏙쏙쏙쏙쏙 전해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온 뉴스 쏙쏙입니다. 1년 동안 미추홀구의 골목골목까지 구석구석 살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봄의 한가운데인 4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과 함께 봄처럼 따뜻한 소식 만나러 가보실까요? 쏙쏙!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미추홀구는 4월 15일 저녁 7시 30분 수봉공원에서 수봉별마루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와! 이번 점등식은 야경 명소화 사업 2단계 준공식을 기념하고 수봉공원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예쁜 밤하늘을 옮겨놓은 듯 반짝반짝한 산책로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와. 새롭게 꾸며진 수봉별마루에서는 별빛을 따라가며 만나는 8가지 이야기 테마로 구성된 환상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공폭포에서는 미추홀구의 역사와 수봉공원의 탄생을 1부 미추홀 야행, 2부 태초의 밤으로 구성하여 미디어 파사드로 상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별마루는 일몰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니까요. 따뜻한 밤 산책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미추홀구와 2021년 신규로 선정된 마을공동체 대표 4인이 지난 4월 9일 마을공동체 활동과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39개의 마을 공동체는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 마을 환경 개선 분야에 선정된 행복나는 통들에는 마을 골목을 아름다운 꽃길로 가꾸고 주민들이 직접 빗물 저금통을 제작해 꽃을 가꾸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또 돌봄과 문화 분야에 선정된 우리마을 수호대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마을을 탐방하며 마을에 필요한 것과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진행 상황을 책으로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 미추홀구를 뒤집어 놓으셨다. 미추홀구에서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 실명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국민신청 실명제?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주요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책 추진 상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에는 주요 구정 현안 사항과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접수가 가능했지만 연중 상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그동안 신청하지 못하셨던 주민분들 들어와. 미추홀구에서 미로선생 210인 활동과 양성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로선생의 미로는 마을 골목길과 같이 여러 가지 길이 얽혀있는 미로와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의 미로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미추홀구 골목길,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지? 구에서는 관내 21개 동에서 각 10명씩 총 210인의 미로선생을 임명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미로선생 교육과정은 숭이 13동과 주안 5동에서의 개강을 시작으로 21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니 곧 미추홀구 전체에서 미로선생을 만나볼 수 있겠죠? 50세 이상 신중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미추홀구 5080 선배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미추홀구 평생학습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50플러스 세대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경력 개발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전문 상담과 코칭 기법을 습득해 동년배의 생애 설계를 돕는 장년 동년배 상담사 양성과정. 독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치유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하기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함께 배우고 나누고 즐기고 싶은 중장년층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 미출구의 다양한 소식, 뉴스 쏙쏙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눈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저는 미출구의 더욱 다양한 소식을 안고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2021년 상반기 온라인 입문강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입문강좌인 미추홀 시민로드 역사를 거닐다. 시민 입문강좌인 삶의 3색, 모색, 사색, 탐색 강좌가 무료로 개설되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학산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과 정기검사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미이행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수봉 별마루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3가지. 첫 번째, 정문에서는 도보로. 수봉공원의 정문 입구는 차량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4번, 15번, 23번, 33번, 63번, 인천 이음 31번. 이렇게나 많은 버스가 수봉공원을 지나간다는 사실. 세 번째, 수봉별마루의 다양한 입구. 수봉별마루는 무장의 나눔길, 상륙기념비 입구, 평화의 탑 입구, 수봉도서관 오름길, 수봉안길, 총 5개의 입구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화사해야 할 아이들의 등굣길. 하지만 현실은 어둡고 칙칙한 담벼락뿐인데요. 등굣길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셀카 상지라서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찍고 있습니다. 어린이 골목길 갤러리라고 돼 있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칙칙하고 삭막했던 길은 어느새 사라지고 밝고 따스한 그림으로 채워진 새 골목길이 마을 주민들을 반겨주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용현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신들의 등굣길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 그린 작품들인데요. 참 기특하죠? 그렇게 탄생한 어린이 골목 갤러리.
어느 순간 옆에 그림이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옆에도 보게 되고 그림도 들어가서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오면서 얘기도 되고. 제 마음이 도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고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엔 LED 조명으로 2배 더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날 수 있답니다. 디자인 전문 교수님이셔서 설명도 해주셨고 갤러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뵙고 저희가 문의도 많이 드려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님과 아이들은 물론 용현오동 주민들 모두 의기투합해서 주민들 힘으로 완성한 어린이 골목 갤러리.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길을 지나는 아이들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뿌듯하고요. 다음에도 똑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여기 그려져 있는 애들은 막 자랑하고 그러고 다녀요. 아쉽죠. 다음번에 가을에도 하니까 그때도 잘 그려서 여기 가지고 저도 자랑하고 다니려고요. 또 어떤 골목길이 탄생할지 벌써 기대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길, 주민들이 만듭니다. 이곳은 숭의 이동의 주인공원. 그런데 다들 뭘 보시는 거예요? 구경꾼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장사진을 이루는데요. 가구 공장 있는데, 가구 공장 있는데 지금은 없앴잖아. 너무 많이 달라졌어. 주민들의 발길을 멈춰 세운 건 주인공원 한편에 세워진 이 빛바랜 사진들. 이게 다 옛날 사진인가 봐요. 옛날에 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웬일이냐. 여태까지 이렇게 간직했네. 이 길이 엄청 낯익은 거리야. 철길에서 손 잡고 연인하고 걷던 길. 누구랑? 옛날 첫사랑의 옛날 처녀 때. 빛바랜 사진은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죠. 좋았죠. 가슴 설렜지. 두근두근 설레. 안 이루어지더라고. 잊혀져가는 걸 갖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청소년들이나 잘 이제 이 시대에 안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공원이 철길이 있던 거였구나 하고서 이제 또 옛 일을 또 회상하게 되고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좋죠.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그냥 운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 기억도 생각하고 참 정겨워진 것 같아요.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 마음까지 잡아끄는 마을 예술 골목길에서 추억 한 장 꺼내보면 어떨까요? 문학산 아래 자리한 문학동. 조용하던 이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골목에 꽃을 피우러 왔습니다. 해바라기 심으러 왔어요. 그런데 꽃은 어디 가고 웬 타일 조각?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려보면요,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아주 정갈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알록달록 절대 시들지 않는 특별한 해바라기. 바로 문학초등학교 학생들과 문학동 주민들의 작품인데요. 모자이크 조각 타일을 계단에 하나씩 이어붙여가며 완성한 겁니다.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계단이에요. 근데 애들이 깨진 곳이 많아서 걸리기도 하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2-3번씩 다니는 것 같아요. 학원 갈 때도 다닐 때도 많고 제 친구 중에서도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진 친구가 있었어요. 울퉁불퉁 많이 닳아서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든 계단부터 각종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화단까지 마을 공동체 공간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이곳을 새롭게 변신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 낡은 계단을 보수하고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도 설치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해바라기 계단뿐. 긴 장마와 더위를 뚫고 한 조각 한 조각 완성되고 있습니다. 계단 위에 생긴 작은 변화. 문학초 아이들의 그림이 들어간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새로 단장한 문학초 후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경쾌한데요. 다들 새로운 변화가 반가운 모양입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딱 보는 순간 아름답게 이쁘게 해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이 너무 예뻐졌고요. 일단은 엄마들도 학교길 아이들 등굣길에 데려다 주면서 기분 좋게 오고 또 저녁에 아이들 학원 끝나고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데 덜 위험하고 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지고 일부러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정말 밝아졌어요. 동네 자체가. 예전엔 약간 어둡고 침침하고 밤에 되면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은요 약간 밝아져가지고 예뻐지고 꽃밭도 생기고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다는 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공동체 공간 해바라기 골목길. 앞으로도 함께 지켜나가요.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문학산 서쪽 봉우리, 하객 일동에 위치한 연경산. 이곳 연경산을 오르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연경산 등산로 입구 터널입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어둡고 약간 칙칙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명도 생기고 하니까 더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훨씬 오면 산행하는 기분이 더 밝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더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구 버려진 쓰레기와 어둡고 삭막한 터널 때문에 늘 불편함을 주었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눈부시게 환한 조명과 독특한 조형물로 꾸며진 터널. 통행에 불안함을 느끼던 등산객들을 위해 하객일동 주민들이 나선 건데요. 나무 모양 디자인에 LED 조명을 설치한 것도 주민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는 걷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 완료! 하루 수십 명씩 오가는 등산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어둡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좋은 것 같아요. 밝고 깨끗하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손주 손녀 데리고 여기 산책을 하는데 아주 좋아요. 도움되고 있어요. 나를 설레게 하고 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곳. 내가 찾아가면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곳. 이곳이 바로 인천의 중심 미추홀입니다. 인천의 중심 미추홀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이 열리는 곳 인천. 이곳엔 자연을 품은 도시, 전통을 품은 도시, 미추홀이 있습니다. 2000년 인천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미추홀은 인천 근현대 발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천 역사의 중심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미추홀. 미추홀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미추홀의 골목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이어지는 색다른 만남. 순수한 동심과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오늘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엔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 품은 전통시장의 푸짐한 음식들.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까지. 이 특별한 보물들은 오직 미추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미추홀은 언제나 활력과 새로움을 주는 멋진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막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추홀의 가장 큰 매력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내일의 희망을. 누구나 행복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힘찬 출발을. 미추홀은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베프 미추홀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골목골목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이곳.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안호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주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희 주안호동은 미추홀구 다른 동에 비해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공모 사업, 축제와 같은 다양한 마을 행사도 있고요. 이런 행사에 참여하거나 봉사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를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마을 영상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 손으로 직접 마을 뉴스를 찾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편의 마을 뉴스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배울 기회가 되더라고요. 12년 전에 구청의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창조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인터넷 온오프라인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해서부터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사진 찍기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에 이런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해보고 그 전에 좀 해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은 컴퓨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 오면 그거 다 만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너무 좋아하고 우선 저희 애들은 엄마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좀 제가 뉴스에 나오고 인천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조금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썩 저기 하진 그렇진 않아요. 좀 창피해요. 좀 창피한데 근데 그걸 무릅쓰고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떨지 않고 말은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많이 생겼어요. 뿌듯해요. 엄마 열심히 하라고 응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장비에 짐벌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주겠다고 어떤 건지만 알아갖고 오면 사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응원 많이 해줘요. 그 어려운 영상물을 나레이션하고 편집하고 그 모든 것을 음악을 넣고 하는 것을 스스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대견하다고 합니다. 처음 찍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손으로 그냥 아무 장비 없이 찍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체력도 안 받쳐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삼각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SNS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해볼 기회가 없거나 하신 연령대는 처음엔 좀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데 그거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도전해보는 그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을 활동들 행사가 있는 장소를 또 직접 내가 가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와주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거기에 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그런 건 좀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촬영을 해서 내가 만든 뉴스가 NIB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마을에서 크게 활동은 안 하니까 그냥 저희가 어떤 행사 조그만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그거 자료로다가 좀 남기고 싶어요. 주안호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가을날 어떻게 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행복 전사라는 단체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그때 발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회원님들이 좋은 이름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거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줄여가지고 행복전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복전사라는 단체는 2013년도에 의회에 국장으로 계신 문한주 실장님이 국장님이시죠, 지금은. 그분이 일사동 동장님으로 오시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을 못 받는 동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필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도배, 장판, 뭐 예를 들어서 현관 방충망, 소소한 문잡이, 손잡이 고장난 거, 때로는 전등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 이제 회비에서 일단 부분하고, 때로는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이제 어려운 일사동 주민들, 어려운 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집에서 2집 이상씩은 이렇게 집수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6년도에 한 10여 채 정도의 이렇게 방충망 사업과 전등, LED 전등 사업, 이렇게 한 10여 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는데, 너무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동 쪽에, 송산 밑에 쪽에는 이렇게 홀몸으로 다 계시는 분들,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다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그거는 지속적으로다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집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수를 세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이 이렇게 지난 후에 이렇게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전화번호를 잊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데 또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가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보람되고요. 글쎄, 계획은 이렇게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일사동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일조하고 싶고요. 먼저 구청 주사님이, 담당 주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꼭 북한대게 일사동만 아니라 좀 그 외의 동도 어려운 분을 좀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린 적은 있는데요. 나름대로 회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잘 따라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일사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미추홀구에 좀 안에서 좀 같이 다른 동도 이제 좀 할 수 있는 데는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2000년 역사를 품은 미추홀의 이야기. 조선시대 이윤생은 인천에서 대대로 살아온 부평이 씨 후손입니다. 활쏘기와 말타기 실력이 뛰어나 촉망받는 청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빠르게 진격해왔습니다. 이윤생은 이를 막고자 서둘러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의병이 되어 청나라를 무찌르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나를 따르시오! 이윤생은 의병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인 원도로 갔습니다. 대체 여기엔 왜 온 것입니까? 이 섬은 조선의 요새인 강화에서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그러니 적군의 왕래를 차단하고 강화와 남한산성을 호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요. 오, 과연 놀라운 지략입니다. 이윤생과 의병들은 원도에 진을 치고 청나라 군인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저기 적군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공격 개시! 의병대는 적이 보일 때마다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의 공격에 적군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준 덕분이요. 계속 이렇게 싸움에 임해주십시오. 하지만 청나라는 정예병사들로 무장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윤생과 의병들은 이번에도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멈춰선 안 돼요! 그때 한 의병이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화살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작은 섬에 갑자기 의병을 모아 들어온 탓에 군비 물자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나선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쪽은 화살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좋다. 섬으로 들어가자. 이 오랑캐 놈들 모두 죽여주마! 덤벼라! 이윤생과 의병들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이윤생의 부인 강씨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여보, 저도 같이 가요. 이윤생의 충절과 본인의 정절을 지키고자 바다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부의 순국 사실이 전해지자 철종 12년인 1861년 조정에서 충신 이윤생과 연려 강씨를 기리기 위한 정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품계를 높여주었습니다. 부부의 충절에 감동한 바 이윤생은 좌승지로 부인 강씨는 숙부인으로 추증하노라. 의로운 부부의 충절이 깃든 곳. 두 사람의 정년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윤생과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곳. 원도는 오늘날 매립과 도로 개설로 사라졌지만 섬이 있던 그 자리는 낙섬 사거리라 불리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가서 이렇게 소유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운동 겸 청소도 하고 또 딴 노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람차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고 또 그래서 아주 사회좋게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주 힘든 일 없고 저한테는 딱 좋습니다. 일자리 청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추홀 시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인구. 지금 우리는 초고령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등 은퇴 후 점점 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2의 인생을 꼽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제2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미추홀구는 경륜과 능력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과 전문 능력자 발굴을 통해 경제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추후 건강한 100세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원동력에는 미추홀구청의 로고도 숨겨져 있었는데요. 시니어 인턴십 전국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대회 우수상, 시장형 5개 사업단 최고 등급 인센티브 수여, 2019년 노인 일자리 전국평가 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및 시니어 인턴십 전국 우수상, 시니어 인턴 기관 우수상 수상 등 다수의 상을 받으며 지역 최고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우뚝 솟았습니다. 너무나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일자리가 연결돼서 기뻐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많은 행복을 느끼고 건강 면에도 좋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용돈이라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더 건강해지고 기쁨도 있고 집에만 있으면 누워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해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괜찮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가장 많은 미추홀구는 2010년 설립된 이래 성과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 청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형,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활동인데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EM 환경사랑, 시니어 건강지도사, 공공시설물 관리, 노노케어, 말벗친구, 마을쉼터 소공원 관리, 아동교육, 배움터 도시농부, 불법 광고물 제거, 해충방재단,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노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독서지도사,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돌보미, 실버관리사, 경로당 행정지원사업, 시니어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시니어 컨설턴트, 돌봄 시설 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일정 기간 사업비와 인건비를 보충받아 노인 적합 직종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인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실버 택배, 공영 주차장 관리, 공원 시설 점검 관리, 공중 화장실 관리, 가사 서비스 지원 앱을 활용한 가사 서비스 연계 지원인 우렁각시, 우리 학교 지킴이, 천연 비누 제작, 카페 매장 운영 사업인 카페 지브라운, 쿠키 제작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은 수요처 요구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계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인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시험감독관, 주요원, 경비, 관리사무직, 실버 인력 파견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일자리 종류로는 기업의 각 수요처에 따라 업무와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노인이 환하게 웃는 사회, 조화로운 삶을 이끄는 도시. 노인이 행복해야 미추홀구가 건강해집니다. (2000년) 역사를 품은 미추홀의 이야기. 여러분, 이제 문학산에 오를 거예요.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네. 난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치, 고작 동네 산이라니. 씨씨! 몰래 딴 데로 도망갈까? 깜짝이야! 문학산이 시시하다고? 응, 그냥 많고 많은 산 중 하나잖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겠군. 따라와. 뭐? 근데 넌 대체 누구? 여긴... 2000년 전의 문학산 정상이지. 뭐? 2000년 전? 쉿! 온다! 숨어! 누군데? 저 사람은 비류야. 동생 온조와 함께 백제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땅이로구나. 넓은 바다가 있으니 다른 나라와 해상 교류하기에 좋고 풍부한 해산물과 소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모두 듣거라. 나는 이곳 미추홀에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비류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이었어. 동생 온조와 함께 주몽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겨졌지. 그런데 갑자기 유리가 나타나면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된 거야. 아버지, 접니다. 아들아. 결국 비류와 온조는 고향을 떠나 새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 자, 그때 비류가 선택한 땅이 바로 미추홀. 지금의 문학산 일대였던 거야. 자, 이쪽으로! 어? 아, 산성을 짓기 시작했나봐. 어서 가보자. 저건 문학산성? 그래, 맞아. 이곳에 터를 잡은 비류는 산 정상에 큰 규모의 성벽을 쌓았어. 이 녀석들 일 안 하고 여기서 뭐해? 갑니다. 이후 문학산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 서해 연안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지. 임진왜란 땐 이곳에서 외병을 격파했다는 기록도 있고 봉수대가 설치돼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어. 오, 그렇구나. 미추야. 그런데 나 너무 목말라. 그래? 그럼 따라와.
당시엔 이렇게 우물도 있었지. 그 이름하여 비류정. 물맛이 독특한데? 약간 짠맛이 나. 이 우물은 바다와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홍두깨를 넣으면 저 앞바다에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정말? 재밌다. 이렇게 탄생한 비류의 미추홀국은 훗날 온조가 세운 나라와 하나로 합쳐졌어.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백제야. 삼국시대의 그 백제? 그래. 그러니까 미추홀은 백제 역사의 또 다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어. 이야, 대단한데? 그리고 이곳 미추홀은 백제의 대외 교류를 책임지는 국제항이 되었어. 우와! 백제 사신이다! 중국으로 가려면 저기 능어대 아래 한나루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한성에서 한나루로 가려면 꼭 문학산을 지나야 했거든. 걱정 마시오. 내 잘 다녀오리다. 사신들은 사무지 고개에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작별의 인사를 했지. 이 고개를 넘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거든. 잘 계시오! 몸 조심히 다녀와요. 뒤돌아서서 3번 불렀다고 해서 이 고개는 사모현이라 불리기도 해. 그래도 활발한 대외교류 덕분에 백제는 화려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어.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지. 그 후로도 문학산은 도호부 남쪽에 있다 하여 남산, 산성이 있다 하여 성산, 산 꼭대기에 봉화가 꼭 배꼽 같다 하여 배꼽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했단다. 우와, 문학산에 이렇게나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줄 미처 몰랐어.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멋져. 민수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문학산이 좋아? 그게... 자, 이제 내려갈까? 네! 이상하다. 내가 꿈을 꿨나? 나도 같이 가!